지난주 이더리움과 관련된 큰 빅뉴스가 하나 있었죠. 푸사카 업그레이드 메인넷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12월 3일이죠.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지난 3월이죠. 팩트럴 업그레이드 이후에 나오게 된 주요 확장성 업그레이드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팩트럴 업그레이드 자체가 레이어 1에 대한 확장성을 개선을 했고, 이번 역시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 이어지는 확장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업그레이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나 보안성 측면에서는 많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가장 큰 약점은 트랜잭션의 처리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레이어 2 네트워크들이 성장하면서 메인넷의 데이터 처리 가스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이어 2, 즉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과 같은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코인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급성장 중에 있는데, 이 레이어 2의 데이터를 이더리움으로 올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노드를 운영하는 부담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이더리움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블롭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도입을 했고, 레이어 2를 위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레이어 2의 데이터 처리 효율이 꽤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죠.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 팩트럴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 또 이번에 데이터의 가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노드 운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TPS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레이어 2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노드 운영자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이더리움 노드나 레이어 2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워크스테이션급의 서버가 필요한데 단순히 집에서도 가능한 수준으로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는 가용성 샘플링에 있는데요. 즉 피어 다스라고 합니다. 이 피어 다스는 레이어 2를 위한 블록을 전체를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각을 내서 조각의 일부만 업로드를 하고 검증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의 저장이나 대역폭 요구량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노드가 참여가 가능하고 레이어 2의 데이터 처리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1의 가스 리밋이죠. 가스 리밋을 3천만에서 6천만으로 상향을 했어요. 따라서 하나의 블록에 더 많은 트랜잭션과 더 많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담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목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확장성과 관련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X 측면에서 개선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P256이라고 하는 암호 서명을 스마트 컨트랙트 단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와 같은 개선된 수준의 인증 구조, 모바일 생체 인증 구조를 지갑에서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지갑을 변경할 때 힘들게 했었던 인증을 이 컨트랙트 단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더 쉽게, 더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의 지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단순하게 속도를 개선했다라기보다도 레이어 2를 위한 수수료를 크게 낮추고 노드 비용을 줄이는 데이터 인프라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푸사카 업그레이드의 다음 단계로는 그림스타덤인가요? 영어로 어떻게 읽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병렬 처리 업그레이드가 다음에 예정되어 있어요.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포석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이원화돼서 레이어 2가 진짜 앱을 돌리는 레이어고, 레이어 1은 정산과 데이터 레이어를 도맡아 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더 공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